안녕하세요. UCI 곽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크립트에서 컨디션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컨디션을 어떤 조건문을 사용을 할 때 값을 평가하고 그 코드를 통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if 문장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먼저 값에 따라 값을 평가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방식이 어떤 건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일련의 평가 연산자가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숫자가 다른 숫자보다 크거나 또는 적은지 알아보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숫자가 필요로 해요. 우리가 스크립트 안에서 숫자를 우리가 데이터 유형을 살펴볼 때 정수와 부동소수형 형태로 그게 기본적인 숫자의 형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빈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그 게임 객체를 이름을 컨디션 연습이라고 컨디션 EX라는 이름으로 객체 이름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주고 New Script 메뉴를 클릭하고 컨디션 테스트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름의 표기법은 파스칼 표기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두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를 해주는 거가 파스칼 표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생성한 스크립트 에셋을 더블 클릭해서 IDE, 즉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에서 열어보면 여러 개의 구조체가 이미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을 때 스크립트의 이름과 클래스 이름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클래스 컨디션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노 비헤이비어의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 컨디션 테스트 클래스는 게임 객체의 컴포넌트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코드 블록, 즉 대괄호 안에 보면 스타트 메소드와 업데이트 메소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스타트 메소드 안에 평가에 관련된 연산자를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수 형태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인티저는 int, 즉 약어, 인티저의 약어인 int로 데이터 유형을 정의해주면 되고요. 변수명을 num1이라고 변수를 주고 값은 5라는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int 데이터 유형 num2 등호 값은 7로 대입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모든 코드에는 끝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주는 것을 잊지 말아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 중에 불리한 데이터 유형인 불을 데이터 유형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변수를 result라고 변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변수는 num1 값이 num2보다 크거나 num2보다 크냐. 만약에 num1이 num2보다 값이 크면 리절트 변수에는 참, true가 대입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false 값이 대입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경우 어떤 것에 평가를 내리거나 의사 결정마다 결과는 항상 true 또는 false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내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num1이라는 변수의 값이 num2보다 큰지에 대한 여부예요. 그래서 크냐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리절트 변수에다가 부값으로 대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리절트의 값을 콘솔창에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디버그 메소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도트 로그 그리고 변수 이름 리절트 그리고 닫힌 괄호 뒤에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돼요. 컨트롤 S 단축키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기존에 우리가 연습했던 어떤 게임 객체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게임 객체를 전부 다 선택을 해서 비활성화 시킨 다음에 콘솔 창에 열어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풀다운 메뉴 윈도우를 클릭하고 제너럴 메뉴에서 콘솔 메뉴를 클릭해서 콘솔 창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로그의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스타트 메소드를 우리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실행되어진다. false 값이 리턴에 대입이 되어 있네요. 지금 스크립트 다시 살펴보면 num1에는 값이 5였고요. num2는 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num1은 num2보다 작죠. 그러면 이 코드에서 num1은 num2보다 작다라고 연산자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서 결과를 보면 얘는 true 값이 나오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유닛 에디터로 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콘솔 창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콘솔 창에 true라는 값이 로그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크냐, 작냐, 이 연산자 말고도 등호를 추가해서 크거나 같으냐 또는 작거나 같으냐 이러한 연산자를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또는 두 가지 값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연산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작거나 같다라는 이 연산자 대신에 값이 동일한지를 연산해 줄 경우에는 등호 2개를 사용을 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주고 다시 에디터에 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false 값이 나와야 되겠지요. 왜냐면 num1 값은 5였고 num2는 7이 있기 때문에 같지 않지요. 지금 우리가 코드를 작성한 예시에는 인티저라는 정수를 가지고 연산자, 평가 연산자를 연습을 했지만 스트링, 트랜스폼, 게임 오브젝트 이런 각종 유형에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두 값이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느냐라는 것들의 낫 연산자예요. 그 낫 연산자를 표기할 때에는 느낌표 하나와 등호 하나를 쓰게 되면 낫 연산자, 즉 동일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연산자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 S 눌러서 세이브 하게 되면 num1은 num2와 같지 않느냐. 당연히 true가 나오면 결과값이 true가 나오겠죠. 자, 에디터에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콘솔 창에 true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하나는 사실은 낫 연산자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값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낫 연산자는 불리한 값의 결과를 뒤집는 데 사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살펴본 연산자가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이고 기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평가에 관련된 연산자를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평가 연산자를 if 컨디션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스크립트가 더욱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스크립트를 하나 열어볼게요. 아마 지난 시간에 강체, 비즈디바디라는 컴포넌트를 넣고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낙하하는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충돌 객체를 게임 화면에서 비활성화 시켜주는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 스크립트를 열어보면 지금 화면에 공유되는 것처럼 on 트리거 exit라는 이벤트, 즉 충돌이 감지가 되는 거, 두 개의 객체와 객체가 콜라이더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 충돌이 감지가 되는 부분인데 on 트리거 exit가 되기 때문에 콜라이더 충돌체 영역을 벗어난 시점에 호출되어지는 이벤트예요. 얘는 스타트나 업데이트 메소드하고 상관없이 충돌 감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호출되어지는 메소드입니다. 여기에 if 조건문을 썼습니다. if 조건문을 썼을 때 스트링을 비교를 했습니다. 즉 스트링 박스라는 스트링과 충돌 객체의 콜라이더의 게임 객체의 태그의 값이 박스라는 문자열과 동일한 거냐. 만약에 동일하면 그 객체, 충돌된 객체를 비활성화 시켜라 라고 if 조건문을 이와 같이 사용한 예시예요. 만약에 지금 아까 not 연산자를 썼을 경우에
같지 않으면, 즉 박스라는 게임 객체, 즉 박스라는 태그, 박스 태그와 충돌 객체의 태그가 같지 않으면 그 객체를 비활성화 시켜라라고 해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에디터에서 실행을 해보면 아까 게임 객체에 비활성화 시켜놨던 거를 다시 활성화 시켜 놓고요. 지금 얘 게임 화면과 게임 화면을 보면 박스 객체 중간 부분에 큐브 객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큐브 객체에는 태그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객체에는 태그가 박스라고 태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볼에는 조금 아까 스크립트에서, 즉 ID에서 보였던 클래스 트리거 샘플이라는 컴포넌트,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공은 낙하하죠. 낙하하는데 태그가 박스 태그를 갖고 있었던 객체는 활성화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박스 태그를 갖지 않은 게임 객체는 비활성화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if 조건입니다. if 컨디션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f 조건은 true일 때만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또 다른 조건이 있었을 경우, 즉 false, 거짓일 때도 내가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else if 컨디션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if 컨디션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코드 안에 들어가서 if 문장 대괄호 끝나는 지점에 else if라는 조건을 하나 더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other 게임 오브젝트 태그가 박스와 같으면 대괄호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해라. 디버그 메소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디버그 로그 그런 다음에 박스 태그 객체라는 문자를 콘솔 창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 저장을 했고요.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창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박스 태그 객체 몇 개가 출력이 됐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즉 네 개의 로그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박스가 객체가 4개죠. 당연히 로그도 4개가 출력되어져야 되겠지요. 자, 이게 else if 조건문입니다. 자, 그래서 if 조건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else if는 똑같은 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조건이 여러 개를 사용을 할 경우에 if 조건과 else if 조건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 그 강의는 이 조건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살펴봤습니다.